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연입니다. 요즘 단백질 중요한 거 많이들 아셔서 잘 챙겨 드시지만 이 단백질이 내 몸에서 충분하지 않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은 사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인 중 대표적인 게 바로 부종입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발등, 손, 특히 이렇게 다리가 잘 붓는 사람들 많으시죠? 이 단백질이 수분 정체에 중요한데요. 혈관 속에 이 수분이 각 장기에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이 알부민이 단백질로 합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 보면 체내 알부민 양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혈관 속에 수분이 정체돼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다이어트, 채소, 과일 이렇게 위주로 소식을 하는 분들은 다이어트는 했는데 체중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단백질 함량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부종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해도 체중이 안 줄어든다, 오히려 늘어난다. 이런 분들은 이 부종에 대해서 좀 꼼꼼히 신경을 써봐야겠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면 저는 콩팥이나 간 수치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렇게 심장 질환이나 콩팥이나 원인 질환 없이 생기는 부종을 특발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종과 더불어 소화가 안 되거나 피곤하거나 두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사실 부종은 진짜 살이 찌는 건 아니지만 부종이 막 반복되면은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체중 변화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식사를 하실 때도 좀 팥이라든가 율무를 포함한 이런 잡곡밥을 먹으면 이뇨작용을 좀 도와주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도 되고 이렇게 좀 곡물 섭취도 될 수 있고요. 식사 후에 우리가 나트륨, 요 부종을 빼주려고 나트륨 대비 칼륨 함량이 좀 높은 사과라든가 귤이라든가 오이라든가 케일 이런 과일과 채소를 잘 드시면서 나트륨 배출이 잘 되게 해야 되고 평상시에도 혈액순환을 돕는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서 혈액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또 신호가 있죠. 뜻밖이에요. 뭐냐고요? 감정 변화예요.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게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뉴로트랜스미터, 이게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아미노산이 뭐예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좀 부족하게 섭취하시면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만들지 못해서 에너지 반짝반짝하는 도파민이나 행복하게 하는 세로토닌 이 레벨이 낮아지면서 우울하다든가 무기력하다든가 오히려 충동적이라든가 감정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모발은 여러분 아시죠? 엘라스틴, 케라틴, 또 콜라겐 이런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신호가 바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아니면 탈모에 유전력이 없는데 탈모가 심해지거나 이럴 때는 내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가? 이거 한번 신경 쓰셔야겠고요. 모발 말고도 피부가 거칠어지고 특히 손톱에 줄 가는 분들 있죠. 손톱이 막 쉽게 갈라지고 깨지고 피부가 막 벗겨지고 이거 역시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피부의 진피층의 90%가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루론산 이런 걸로 유지되어 있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니까 피부 탄력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요. 몸이 피곤하거나 쇠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서 있는데도 옛날에는 2시간, 3시간 강의를 했다. 일을 했는데도 요즘은 유난히 같은 자세에서 피곤하다. 그러고 팔다리만 가늘어지는 게 아니라 근감소가 의외로 쉽게 피곤하고 신체 에너지가 감소되고 또 단백질이 부족한 신호는 바로 단 음식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 중에 단백질이 부족하다 보면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좀 많이 더 먹게 되고 나도 모르게 지방 이런 게 먹게 되는데 단백질이 이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좀 천천히 소화가 돼요. 근데 탄수화물 음식 위주로 먹다 보면 음식이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돼서 혈당을 상승시키고 그럼 또 인슐린이 올라가서 혈당은 또 다시 뚝 떨어지고 이 안에 인슐린 스파이크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는 탄수화물 또는 단순당 설탕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유난하게 단 게 먹고 싶다. 이럴 때는 내가 식사에서 단백질 비율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탄수화물과 이 단백질 함께 섭취하면 음식이 더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더 포만감을 유지하고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 단백질 부족한 신호는 상처 회복이 느립니다. 이전보다 뭔가
다치고 나서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된다. 상처 자국이 오래 간다. 이런 분들은 상처 회복에 다량의 콜라겐이 필요한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신호임을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 7번째는 몸이 자주 아프다. 신체가 튼튼한 이 면역 시스템을 갖추려면 단백질이 항체도 만들어주고 몸의 안에 면역 시스템이 필수적이죠. 단백질을 과소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안에 면역세포가 증식을 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오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한 이런 신호들을 잘 아셔야지 내 몸이 보내주는 신호에 잘 맞춰서 적응해서 그거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성인의 일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에서 1.0g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식을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 저열량식을 하면은 내 kg당 1.2에서 1.5g. 내가 60kg라면 보통은 60g의 단백질을 먹으면 되지만 저열량식이 소식을 하면서 단백질 하면은 내 kg당 1.5g, 그러니까 90g까지 드셔야 되고요. 그 g이 어느 정도냐? 60g이면 하루에 한 끼에서 한 20g씩 단백질 드시면 되는데 그 20g은 손바닥만한 분량, 손바닥만한 분량의 살코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100g, 두께는 여기야 손등 정도. 이렇게 드시면 이제 한 끼에 20g 단백질 섭취하는 거고, 생선도 손바닥만한 정도면요, 2토막, 삼치, 참치, 고등어 2토막 정도, 큰 거는 1토막 정도 드시면 되고, 이 외에도 달걀로 섭취하면은 달걀 하나에 한 7에서 8g 정도 단백질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2~3개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콩으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팥, 녹두, 강낭콩, 완두콩에는 좀 탄수화물이 단백질보다 많아요.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이 많은 팥이나 녹두를 또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당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콩으로 드실 때는 노란콩, 검정콩에 좀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특히 노란콩, 검정콩에는 단백질과 또 이소플라본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 우리 여성 호르몬 또 안에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소플라본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뇌졸중, 심장병, 유방암, 전립선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좋다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끼에 단백질이 많은 콩 한 2큰술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 잘 알아보셨나요? 이 신호들 꼭 기억하시고 더 건강한 중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